여러분, 이번 사태는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잠깐 불이 나서 조금 불편한 거겠지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는 연일 복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편은 훨씬 큽니다. 이건 마치 옆집 불이 났는데 집주인이 걱정하지 마세요. 다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연기와 냄새는 이미 이웃집까지 다 번져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동네 밖 노인회장님은 이번 일로 큰 곤란을 겪었습니다. 노인회 활동비 지원금이 매달 일정하게 들어와야 하는데 며칠째 입금이 지연됐습니다. 처음엔 은행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은행에서는 우리 쪽은 이상 없다고 하더랍니다. 알고 보니 지급 시스템이 불에 타서 중단된 상태였던 거죠. 결국 회장님은 회원들에게 돈을 빌려 임시로 쓰고 정부 돈은 나중에 들어오면 갚아야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하루 이틀의 불편입니까? 그 사이 신뢰가 깨지고 모임이 흔들리고 어르신들 사이에 괜한 오해까지 생겨버렸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약국을 운영하는 이 씨는 매일 아침 건강보험 시스템에 접속해 처방전을 확인하고 약을 내줍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접속이 되지 않으니 환자들에게 약을 못 내주거나 직접 돈을 받고 임시로 약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나중에 보험 처리되면 정산하겠다는 말로 위기를 넘겼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혹시 내가 낸 돈이 날아가는 건 아닐까? 내 기록이 사라진 건 아닐까? 이런 걱정으로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이런 사소한 불편이 모이면 결국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우리가 늘 당연하게 여겼던 연금, 병원, 약국, 복지 서비스가 멈추면 하루하루가 불안해지는 겁니다. 어르신들, 솔직히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지? 다음에도 나라가 제대로 지켜줄까?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한 겁니다. 정부는 다음 주 안에 대부분 정상화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우리가 느끼는 불안, 그리고 무너진 믿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이런 충격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왜냐고요? 우리 삶은 작은 지원과 약속에 많이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 한 번 끊기면 생활비가 바로 흔들립니다. 병원 예약 한 번 꼬이면 건강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지연이 사실은 노후의 안전줄을 흔드는 큰 파도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옆집 최 어르신은 딸아이 결혼식에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실버택시 지원이 안 돼서 혼자 이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스템이 멈추니 예약도 못하고 결국 행사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평생 한 번뿐인 딸 결혼식인데 단지 행정전산이 마비돼서 늦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일들을 겪은 분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분노로 이어집니다. 왜 대비가 안 돼 있었느냐, 왜 대체 수단이 없었느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하지요. 아무리 불이 났다지만 나라의 중심 서비스가 며칠씩 멈춘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 시스템에만 의지하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것. 둘째, 개인이 대비책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 저는 그래서 몇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연금이나 복지금 같은 경우에는 혹시 몰라 며칠치 생활비는 현금으로 따로 챙겨 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 병원 예약이나 약 처방은 문자나 종이로 확인증을 받아두면 전산이 멈춰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서비스가 끊겼을 때는 주민센터에 바로 전화해 현장 지원이 가능한지 묻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런 준비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위기 순간에는 큰 힘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가 이 사태를 단순한 사고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라가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괜찮다는 말만 믿고 있다가는 다음번에도 똑같은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히 불이 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불탄 겁니다.
그 불을 다시 끄고 안전을 되찾는 건 정부의 몫이지만 우리가 지켜봐야만 제대로 됩니다. 눈 감고 지나가면 또다시 같은 고통을 겪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 이번 사태는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잠깐 불이 나서 조금 불편한 거겠지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는 연일 복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편은 훨씬 큽니다. 이건 마치 옆집 불이 났는데 집주인이 걱정하지 마세요. 다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연기와 냄새는 이미 이웃집까지 다 번져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동네 밖 노인회장님은 이번 일로 큰 곤란을 겪었습니다. 노인의 활동비 지원금이 매달 일정하게 들어와야 하는데 며칠째 입금이 지연됐습니다. 처음엔 은행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은행에서는 우리 쪽은 이상 없다고 하더랍니다. 알고 보니 지급 시스템이 불에 타서 중단된 상태였던 거죠. 결국 회장님은 회원들에게 돈을 빌려 임시로 쓰고 정부 돈은 나중에 들어오면 갚아야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하루 이틀의 불편입니까? 그 사이 신뢰가 깨지고 모임이 흔들리고 어르신들 사이에 괜한 오해까지 생겨버렸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약국을 운영하는 이 씨는 매일 아침 건강보험 시스템에 접속해 처방전을 확인하고 약을 내줍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접속이 되지 않으니 환자들에게 약을 못 내주거나 직접 돈을 받고 임시로 약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나중에 보험 처리되면 정산하겠다는 말로 위기를 넘겼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혹시 내가 낸 돈이 날아가는 건 아닐까? 내 기록이 사라진 건 아닐까? 이런 걱정으로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이런 사소한 불편이 모이면 결국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우리가 늘 당연하게 여겼던 연금, 병원, 약국, 복지 서비스가 멈추면 하루하루가 불안해지는 겁니다. 어르신들, 솔직히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지? 다음에도 나라가 제대로 지켜줄까?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한 겁니다. 정부는 다음 주 안에 대부분 정상화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우리가 느끼는 불안, 그리고 무너진 믿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이런 충격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왜냐고요? 우리 삶은 작은 지원과 약속에 많이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 한번 끊기면 생활비가 바로 흔들립니다. 병원 예약 한번 꼬이면 건강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지연이 사실은 노후의 안전줄을 흔드는 큰 파도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옆집 최 어르신은 딸아이 결혼식에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실버택시 지원이 안 돼서 혼자 이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스템이 멈추니 예약도 못하고 결국 행사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평생 한 번뿐인 딸 결혼식인데 단지 행정전산이 마비돼서 늦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일들을 겪은 분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분노로 이어집니다. 왜 대비가 안 돼 있었느냐, 왜 대체 수단이 없었느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하지요. 아무리 불이 났다지만 나라의 중심 서비스가 며칠씩 멈춘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 시스템에만 의지하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것. 둘째, 개인이 대비책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 저는 그래서 몇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연금이나 복지금 같은 경우에는 혹시 몰라 며칠치 생활비는 현금으로 따로 챙겨 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 병원 예약이나 약 처방은 문자나 종이로 확인증을 받아두면 전산이 멈춰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서비스가 끊겼을 때는 주민센터에 바로 전화해 현장 지원이 가능한지 묻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런 준비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위기 순간에는 큰 힘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가 이 사태를 단순한 사고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라가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괜찮다는 말만 믿고 있다가는 다음번에도 똑같은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히 불이 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불탄 겁니다. 그 불을 다시 끄고 안전을 되찾는 건 정부의 몫이지만 우리가 지켜봐야만 제대로 됩니다. 눈 감고 지나가면 또다시 같은 고통을 겪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크게 느낀 건 뭘까요? 불편도, 분노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바로 믿음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나라의 시스템을 당연히 믿어왔습니다. 연금은 날짜 맞춰 들어오고 병원 예약은 기록대로 남아있고 복지 서비스는 신청하면 알아서 굴러간다. 그게 우리의 삶의 바탕이었지요. 그런데 이번 불로 그 바탕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다음에도 이런 일이 또 터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엔 복구가 며칠 걸렸지만 혹시 다음에는 몇 주, 몇 달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사이 연금이 끊기고 약을 못 받고 지원이 멈춘다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같은 서민, 특히 시니어 세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옆집 이 어르신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늘 나라는 큰 집 같다고 하셨습니다. 큰 집에 사는 식구들은 주방, 거실, 방마다 나눠 살고 있지만 집 자체가 튼튼해야 안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화재는 그 큰 집의 전기줄이 통째로 타버린 사건입니다. 집이 아무리 좋아도 전기가 끊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건 바로 그런 상황이었지요. 정부는 곧 정상화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한 복구가 아닙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 이게 없다면 오늘의 불안은 내일도 내년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르신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강은 바위를 뚫을 수 없다. 하지만 물방울이 모이면 결국 바위를 뚫는다. 우리 목소리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불만은 작은 물방울 같지만 다 함께 말하면 바위를 뚫는 힘이 됩니다. 이번 사태를 그냥 나라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지나치면 결국 또다시 같은 불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느냐, 대책은 뭐냐 하고 끝까지 묻는다면 정부는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가 직접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노인회에서, 주민센터에서, 모임에서 안전장치를 확실히 만들어라는 말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권리이자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겪어보니 하루 이틀 생활비는 현금으로, 중요한 기록은 종이로, 병원 예약은 확인 문자로 챙겨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전산화돼도 결국 마지막에 나를 지켜주는 건 내 손에 쥔 작은 준비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겠지요. 이번 데이터 센터 화재는 단순한 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안전, 우리의 믿음을 한순간에 흔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큰 경고장을 남겼습니다. 나라가 지켜주겠지라는 막연한 안심은 위험하다. 내가 준비하고 내가 목소리 낼 때만 안전이 보장된다. 이게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삶의 주인은 우리입니다. 연금도, 건강도, 복지도 결국은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정부의 약속을 믿되 대비는 스스로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번 사태가 알려준 가장 확실한 해답이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혹시 마음이 불안해지셨습니까? 그 불안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불안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나는 대비하겠다. 나는 목소리를 내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순간 불안은 힘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번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누군가가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켜내는 겁니다. 이제는 두려움 대신 준비로, 불안 대신 목소리로 우리 황혼을 더 든든하게 만들어 갑시다.